자, 완성할 저 페이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포폴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내용을 보시면 저건 어디쯤에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아마 판단에 서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열자마자는 웰컴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HTML을 클릭하면 자, 뒤에 주소 표시줄 잘 봐주세요. 주소 표시줄에 지금이 제가 보고 있는 게 index HTML이에요. index HTML인데 제가 HTML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바뀌어 있죠? 주소가 안 바뀝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리액트의 프로젝트들은 리액트의 탄생 배경이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싱글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안 바뀌어요. 페이지가 안 바뀌고 이 페이지 안에서 마치 페이지가 바뀌는 것처럼 하지만 데이터도 생성되고 조회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변경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여기 한 페이지 안에서 내용을 구성해서 출력하는 거 내용을 출력하고 입력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SPA라고 합니다. 자, 요거 SPA와 우리가 MPA 해서 MPA는 뭐 멀티플이고요. 멀티플 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SPA 차이점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얘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SPA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안에서 내용들을 입력하고 출력하고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페이지를 다시 로딩 안 하잖아요. 그죠? 로딩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 또는 요것만 있는 어떤 특정 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 페이지 이 부분만 계속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존의 HTML로 작성되어 있는 또는 PHP나 ASP로 해서 작성되어 있는 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박스침 이 부분만 변경되는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이트는 얘 전체가 페이지가 로딩되고 여기가 박혀 있어요. 그죠? 여기 하나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다 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 페이지는 로딩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페이지까지 다 로딩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부 바뀌는 것만 로딩을 하니까 빠른 로딩을 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요. 이것도 단서가 있죠. 안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내용이 단순한 거. 내용이 복잡하면 오히려 페이지를 다시 띄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구성 요소가 이미 한꺼번에 로드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면 내용이 많으면요. 이 페이지 자체가 오래 걸려요. 얘는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니까 요거 보다가 나 이거 봐야지라고 하면 얘를 띄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페이지가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많아지면. 그래서 무조건 뭐 리액트가 좋다, 뷰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플랫폼을 또는 라이브러리들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는 이 리액트 같은 녀석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앵귤러는 프레임워크라고 했고요. 프레임워크. 그리고 뷰도 마찬가지예요. 뷰도 Vue.js라는 녀석도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는 미리 짜여진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HTML이든 CSS든 자바스크립트든 미리 짜여진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작성하는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유사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 똑같은 표시가 없어서 요거예요. 예, 똑같진 않다. 근데 비슷하다. 네, jQuery하고 비슷합니다. 즉 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다시 완성본으로 와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 그리고 구현하면서 익혀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HTML을 클릭을 하면 지금 HTML 바뀌었고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페이지는 1도 안 바뀌지만 안에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얼마든지 넣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대요. 플러스 자, 기존에는 없었지만은 여기에다가 내용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create를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도 지금 링크가 있으니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디스크립션에서 내용을 제가 넣어보고 있습니다. 제출을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추가가 돼요. 내용 추가한 것도 클릭을 해보면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지금 이 링크 create, update, delete라는 건 지금 교재에는 없는 교재에 있긴 있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바꿨어요. 이렇게 밑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교재에는 이 링크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래로 좀 내렸고요. 자, 리액트라는 걸 만들었고 리액트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하는 게 지금 수정 버튼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해서 to라고 해서 끝부분에 텍스트를 변경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고 제출 누르면 여기 바뀐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얘를 보고 있는데 요걸 보고 있는데 얘를 지우겠대요. 그래서 딜리트 하면 정말로 삭제할 겁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클릭하면 삭제됨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페이지 열었을 때 모양으로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생성,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페이지의 요소들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컴포넌트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용의 기능의 한 단위. 우리가 요것도 컴포넌트고 이걸 눌렀을 때 여기 메뉴가 나오는 것도 컴포넌트고요. 여기 또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페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첫 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페이지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요건 필요 없이 얘는 똑같이 쓰겠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에서 이 컴포넌트를 띵 불러오면 그 페이지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게끔 할 때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면 마치 얘를 다른 책에선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능의 한 단위 블록 레고 맞추듯이 여기에다 이거 껴야지. 그래서 메뉴를 껴놓고 또 저기에도 만약에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껴놓고 해서 블록 단위로 요게 레고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의 블록 그거 말고 레고의 블록처럼 장난감 그 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블록처럼 컴포넌트는 기능의 독립적인 기능의 한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생성하는 방법, 그걸 조합하고 그걸 별도의 문서로 분리하고 분리한 거에서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를 할 때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포넌트들끼리 내용,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문구나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구를 어떻게 전달할지 살펴볼 겁니다. 자, 거기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샘플 페이지의 완성본을 만드는 거고 지금 만든 거에 한계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한계점은 자, 제가 여기에다가 create 한번 해볼게요. create 하고 리액트 다시 한번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DESC라고 해서 글을 입력을 해봤어요. 여기 create 버튼을 누르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출을 해볼게요. 자, 내용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 다시 원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시 원 상태라는 얘기는 얘가 뭐하고 연동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은 안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건 또 우리가 뭐하고 연동을 해야 됩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MySQL이라면 또는 다른 뭐 기타 데이터베이스는 꽤 많이 있습니다. MySQL이 몽고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줘야 돼요. 그죠? 야, 이게 데이터베이스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연동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PHP 우리가 만약에 리액트를 안 쓴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할 때 우리가
PHP 플러스 해서 MySQL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걔를 조회하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얘도 리액트나 또는 뷰나 또는 앵귤러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리액트나 뷰나 이런 것들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얘가 MySQL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해당 부분은 교재에도 없고, 네,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준비는 못했습니다. 얘는 여러분이 뭐로 끝에 가서 난 거기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면 리액트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고 구글링하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시판을 만드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줘야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업그레이드,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든 다음에 여러분 포폴에는 어디쯤에 적용을 하면 좋겠냐. 물론 페이지 전체, 그냥 정적인 페이지라고 한다면 페이지 전체에서 우리가 어쨌든 얘가 create 폼이 있거든요. 폼이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면 어디에든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는 안 갔지만 그건 개발자가 하라고 하고 그래도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약에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까지 개발하는 거 얘까지는 사실 프론트엔드 영역이 살짝 아니기 때문에 번져가고 있긴 하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저 폼이 있으니까 어디에 적당할 것 같냐면 간단한 신청 폼 또는 게시판 또는 저는 이제 저걸 상품 하단에 이게 리뷰죠. 네, 상품평의 여기에 상품평의 제목, 상품평의 내용 그리고 제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교재는 뒷부분에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요걸 만든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점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간 거예요. 이건 이제 거기가 한계 확인됐습니까? 페이지 바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웹페이지를 만들 때 퍼블리셔가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가려면 우리는 여기까지 건드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얘가 만들어준 거를 여기에서 연결하는 걸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여기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백엔드 개발자가 여기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지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완료본은 일단 하단에 내놓을게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디에서 참조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react.js org 사이트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get started 들어가 봅시다. get started 들어갈게요. 뭐 한글로 해도 됩니다. 얘들 다른 사이트보다 한글이 잘 돼 있어요. 뭐 한글로 바꾸고 한번 볼게요. 거의 직역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시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랭귀지에서 한글 선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시작하기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서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요거를 이용해서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로 하지? 잠깐만요. 그냥 뭐 리액트 베이직이라고 할까? 프로젝트의 이름은 리액트 베이직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들어와 계십니까? 여기에서 내려와 보시면 일단은 지난 시간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뭐 환경 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드.js 다 되어 있고 하니까 바로 볼게요.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제가 클릭을 안 했었군요. 클릭하고 보시면 npx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세트라죠. 일단 복사를 해서 넣고요. 우리는 자 이게
앱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create react app. 저 명령 뒤에다가 만들 앱의 이름은 요렇게 react basic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얘는 파워쉘을 열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D 드라이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명령어를 하면 이 폴더가 생겨요. 그 폴더 안에다가 이 뭡니까? 내가 쓰지도 않을 거지만 일단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다운로드가 되죠. 네. 그래서 모듈해서 npx 모듈에서 모든 게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기 빈 곳에서 Shift 플러스 우클릭, Shift 플러스 우클릭 그랬을 때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들어가 볼게요. 자, 파워쉘 창 열기에서 요거 명령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npx create react 물론 붙여넣기 해도 돼요. react app하고 react basic이라고 입력해 봅시다. 만약에 없으면 지금 얘는 얀을 쓰잖아요. npm install g 얀 해서 얀도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지금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엔터 해볼게요. 한참 걸릴 겁니다. 패키지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아까 제가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라이브러리하고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CDN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두 다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CDN 방식으로도 리액트의 앱을 만들 수 있는데 CDN 그러니까 CDN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할 때, jQuery를 로드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jQuery, min, js 이렇게 로드를 하면 jQuery의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액트도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해서 또 리액트.js와 리액트 돔.js 이게 두 개를 돔이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리액트 돔.js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하면 그러면 리액트를 이용해서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페이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불러온 거에서는 우리가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문법이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쓸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앱을 만들 때 npx로 만들었잖아요. npx 블러블러블러 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뭘 쓸 수 있는 거냐면 npx라는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jQuery 방식으로 불러와서 구현하는 것보다 뭐를 추천을 하냐면 지금처럼 npx로 해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방식을 추천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방식대로 스크립트를 만든 겁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jQuery 방식처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가 순수 자바스크립트니까 우리가 요소를 선택하든 뭐 이벤트를 걸든 항상 엄청 길어져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웠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요소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document at get element by id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요소를 불러오고 거기에 이벤트 걸 때 어떻게 해요? add event listener에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다 써야 된다고. 불편한데 얘로 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jQuery처럼. 자, npx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어플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지금 보면 다 혹시 설치가 됐습니까?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다 일단은 설치가 되신 거예요. 스크립트가 설치되고 마지막에 cd react basic yarn start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이 cd가 이 react basic 폴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cd react basic에서 해당 폴더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yarn
스타트 하면 서버가 열리겠지요. 해보겠습니다. 얀이 설치 안 돼 있으면 얀 대신에 npm이라고 하시면 똑같아요. npm start라고 해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d 리액트에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실행하면 이제 서버는 이거다라고 해서 얘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리액트 로고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이트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이제 얘가 리액트의 프로젝트로 만든 거고 여기에서 어디를 수정하랍니까? 소스 폴더 안에 app.js를 수정하면 된대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기초니까 얘 프로젝트 폴더를 열고 여기에서 일부만 변경해서 지금 얘가 이것도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app.js라는 컴포넌트를 index.js에서 불러와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생성한 폴더에 가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액트 베이직 폴더 들어가 볼게요. 리액트 베이직 폴더 들어가 주세요. 해당 폴더를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폴더 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코드로 열기 해볼게요. 리액트 베이직 폴더에서 코드로 열기 했어요. 여기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 코드로 열기. 자, 여기에서 좀 줄일게요. 자, 지금 얘가 돌아가는 건 이제 우리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냐면 일단 퍼블릭부터 먼저 볼게요. 퍼블릭의 index html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페이지는 여기 있는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지금 여기에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패브 아이콘도 있죠? 예, 패브 아이콘이 있고 큰 태블릿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의 용도의 로고 그거 아니고 지금 패브 아이콘은 요거 보이고 있는 거고요. 로고는 지금 2배짜리가 있는 것 같네요. 아니 2배보다 더 크네. 하여튼 요거 로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txt 해서 웹마스터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어디까지는 수집을 해가고 말하라 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인덱스 HTML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덱스 HTML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건들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얘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였어도 그래도 건들 곳은 없어요. 여기 제목 부분만 뭐 고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리액트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바꿔볼까요? 리액트 베이직이라고 바꿔볼까요? 제목을 리액트 베이직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저장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자리 id 루트 자리에 얘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 자리에 여기에 로고가 나와 제목이 나와 링크가 나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id 루트 이게 누구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냐면 다시 폴더 가볼게요. 여기는 건드릴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목 하나뿐이 안 바꿨습니다. 제목 하나만 변경을 해봤고 적을게요. 소스 폴더에 가봅니다. 소스 폴더에 index.js부터 볼게요. 무조건 첫 파일은 인덱스니까 index.js를 보시면 자,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npx를 이용해서 create react 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 말고 어떤 방식도 있다라고 했냐면 이런 방식으로도 웹페이지에서 jQuery 불러오듯이 불러와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2개 불러왔죠? 이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2개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게 핵심 파일이에요. 자, 저게 2개가 로드되어 있고 얘와 연결되어 있는 CSS는 누구라고 하냐면 index C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여기 배경이니 로고의 크기나 이런 간격들은 다 여기에서 불러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index.js만 변경하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 index.js에서 자세히 보면 리액트 렌더는 렌더링 화면에 내가 생성한 코드를 보여줘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HTML 코드가 나오는 자리고 그 자리에다가 여기에 생성된 코드를 어디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아까 HTML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생성해줘 라는 게 지금 이 구문이에요. 그래서 생성할 코드, 그걸 구현할 위치. 생성할 코드, 구현할 위치.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 유닛에 볼 건 얘입니다. 여기. 자, 저게 컴포넌트의 이름이에요. 요게. 이 컴포넌트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XML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XML 문법은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의 이름이 같은 경우 여기에 그냥 슬래시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게 컴포넌트의 이름. 자, 저 컴포넌트의 이름,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index.js에서도 여기에다가 직접 요거 렌더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h1 태그를 만들어 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바꿔보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직접, 그러니까 태그를 직접 써도 돼요.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리액트의 본 모습이 뭐였냐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그냥 여기에다가 태그를 직접 써버리면 이 태그 쓴 거, 만약에 이 h1이라는 제목을 다른 데서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쓰려면 거기 또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여기에다 태그를 직접 써버리면 이 코드가 또 다른 데도 똑같이 필요한데 만약에 index.js 말고 또는 HTML, index HTML 말고 뭐 about HTML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about HTML에서도 이 제목이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걸 똑같이 써주면 무식하단 말이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여기에 출력해줘 라고 하면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쓰기만 하면 그 내용이 거기에 출력이 될 거라고. 그렇죠. 변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변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기능들이 복잡다단하게 묶여서 하나의 내용에 독립된 기능이라고 해서 그걸 컴포넌트라고 한다고. 얘가 컴포넌트를 불러오란 얘기예요. 이 컴포넌트의 이름입니다. 이 컴포넌트, 앱이라는 그러면 컴포넌트가 있단 얘기예요.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쓰려면 4번 라인 보세요. 4번 라인을 보면 반드시 임포트를 이용해서 바깥에 만들어져 있는 누구를 불러온 거냐면요. 4번 라인 볼게요. 4번 라인에 여기에 .j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 불러오는 이름이 JS 파일인 경우에는 상단에 이렇게 import 이 자리로 수입을 해와 이 자리로 저걸 불러와 라고 할 때에 여기 여기 확장자 안 적습니다. 이건 뭐지? 라고 할 게 아니라 JS 파일만 얘를 생략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CSS는 확장자를 그대로 잘 써주고 있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이 자리에 저 CSS가 작동하게 해줘 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 파일 app.js의 컴포넌트를 이 페이지 안에서는 이 페이지 안에서 app.js의 컴포넌트를 이 이름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apps 그러면 여기도 apps라고 해서 똑같이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볼게요. 작동하죠? app.js 모듈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걔를 이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됐나요? 이 이름이 그래서 똑같은 게 컨벤션, 관례입니다. 달라도 되는데 다르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됐어요? 요 이름을 맞춰준다. 다시 지울게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컴포넌트, 외부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우리가 기능의 한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부른다고 했고 app.js에서 만드는 거를 지금 index.js에서 여기에다가 마치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또 편하냐면 함수라고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다 함수거든요. 스크립트잖아. 저 함수를 여기서 쓴다. 그래서 그 함수의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